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구평 잘 보셨나요? 구평 보시느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수능까지 약 한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미리 예고했듯이 구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저는 어떤 공부를 하였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둥탁! 짜잔! 바로 이 자료가 제가 구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획기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네, 안쪽을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평가원 기출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네, 제가 구평부터 수능 때까지 했던 공부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였습니다. 일단 이 공부의 기본 전제는 구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는 기출문제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설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기출문제를 푸는 쪽으로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사설 문제를 푸는 쪽에 맞춰져서 수능을 푸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부터 수능 때까지는 기출문제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라면 지금까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에서 6번까지도 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다시 푼다? 하게 되면 많은 문제의 정답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처음에 했던 생각은 기출문제를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를 딱 풀었거든요. 45문제를 80분 정해놓고 푸는데 40분 만에 다 풀었어요. 40분. 이거는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풀이를 진행했다기보다는 기억나는 답을 그냥 찍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모의고사의 모든 선지를 뜯어보는 겁니다. 국어를 예시로 들자면 45문제에 5개씩 선지가 있으면 총 225개의 선지가 있죠. 과연 그 225개의 선지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지문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색깔의 형광펜이 있어요. 먼저 분홍색은 각 문제에서 키워드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1번 문제는 학생의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정말 원하는 답변은 발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문제에서 정말 묻고자 하는 키워드에 핑크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다음 선지에는 주황색 형광펜과 파란색 형광펜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주황색 형광펜은 답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형광펜은 답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1번의 2번 선지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에서 답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했냐 얘기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파악이 됩니다. 바로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경험 얘기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시선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경험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청자의 관심을 끌었든 안 끌었든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의 답을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답을 찾는데 이용해야 하는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을 표시를 하면은 꽤 많은 부분이 나눠집니다. 특히 문학 부분, 시작품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음으로 지문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형광펜은 어느 선지가 어느 부분 때문에 답이 됐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노란색 형광펜 표시 위에는 어느 문제에 몇 번 선지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중 정답을 찾는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정답이 아닌 선지는 검은색 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총 225개의 선지를 전부 다 뜯어서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방법에 대한 이해는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학습법이 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핑크색 형광펜을 치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읽고 있을 때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봐야 하는 키워드에 눈이 자연스럽게 먼저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1번 문제를 보고 학생의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장을 모두 읽을 때 이 연습을 한 학생들은 발표에 대한 반응이라는 부분만 눈에 먼저 들어오게 돼요.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주황색 형광펜과 파란색 형광펜으로 선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정답이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울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 느끼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거의 모든 문장에 노란색 형광펜이 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평가원은 절대로 허투루 문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문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 연습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학생은 지문을 읽다가 이 문장이 문제로 빠지겠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비문학이나 문학같이 긴 지문을 읽을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의고사 분석은 몇 년치를 해야 하는가? 몇 개의 모의고사를 분석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3개년치면 충분합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 시험이었던 2021학년도 9평, 2021학년도 6평, 그 전해인 2020학년도 수능 9평, 6평, 재작년인 2019학년도 수능 9평, 6평까지 해서 총 3개년 8개의 모의고사를 분석하시면 연습은 확실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학습법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9평부터 수능까지의 기간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단 기출문제를 그냥 풀면 기억에 남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출할 수 있는 학습법이 바로 이 모의고사 뜯어보기입니다. 수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과목은 이 뜯어보기 학습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이 학습법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공부하는 황승. 네, 오늘은 9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의고사 뜯어보기라는 학습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9평 때부터 수능 때까지 수능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트였다라는 효과를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줄이거나 정답을 찾는 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에 이 학습법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강력하게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